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회사 권순환입니다. 네, 양재희 회사입니다. 네, 김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MMP 장민경입니다. 이렇게 뭐 옷 입고 하는 건 처음 아니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양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산업 분석 겸 이제 뭐 딜 관점에서 뭐 이런 것도 사실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처음 봤어요. KBO 한국 프로야구. 그러니까 뭐 우리는 보통은 이제 기업들만 생각했잖아요. 뭐 요화정이라든지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저 이번에 그 구단이 다 주식회사인 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공시가 되게 돼 있겠거니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다 주식회사일 줄은. 다 공시도 되고 규모도 다 있고요. 요즘 한국 프로야구 KBO가 최고의 전성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티켓을 못 구해요. 평일 것도. 뭐 예를 들어 LG 팬인데 LG 계열사 직원들도 구하기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선예매 이런 개념이 생길 정도로 되게 어렵다고 장 하고. 이사님은 느낌상 약간 하나 팬이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대전의 딸이니까. 저는 사실 좀 제가 그 세상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 좀 취약한 게 KBO거든요. 제가 관심이 없는 분야가 몇 개 없는데 KBO에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래도 TK 출신이니까 삼성 라이온즈 한번 있고. 저는 뭐 엘리니 출신입니다. LG 어린이 회원 출신의 LG 팬이죠. 영 왜 국대를 입혔어요 저기를? 정도. 대장이니까? 네, 대장이셔서. 대장님이니까 그때 뭐였지? 자, 알겠습니다. 한번 진행 한번 해보시죠. 한국 야구 산업, 이게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큰 시장이어서 시장 규모부터 뭐 트렌드,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사실 야구를 누가 잘하는지 순위표 보면 맨날 나오는데 구단 입장에서 어느 구단이 좀 비즈니스를 좀 잘하고 있는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느 구단이 돈을 잘 버는지, 최근에 야구단을 인수했던 게 SK 와이번스였던 거를 지금 신세계그룹이 쓱 랜더스를 인수한 것들도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KBO 시작이 1982년에 개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동갑이네? 동갑이네요. 맞아. 프로의 나이를 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는 6개 구단으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총 10개 구단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KBO에 대한 추억이 약간 초등학교 때 스티커 모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오, 최근에도 그래요? 크본빵이라고 해서 막 선수 스티커 모은 게 있었는데 이종범이 되게 안 나와가지고 그거 딱 붙이면 이제 세트로 하나 주는 그런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 막 최근에 그것도 당근으로 아, 되게 그래요? 비싸게 팔리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KBO 기억 멈춰 있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24년에 1000만 광중 돌파? 맞아요. 아, 그래요? 진짜 많이 늘었어요. 1000만 광중 진짜 많지. 돌파했고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예상하고 있다. 저도 뭐 최근에 뭐 듣는 거 보니까 하나가 요즘 잘한다면서요.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 주제를 좀 선택하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작년에 해서 올해도 좀 KBO가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KBO 관중 수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2000년 초반부터 해서 쭉 뽑았을 때 코로나 때 이제 좀 크게 감소했었다가 그때 무관객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무관중 경기였어서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24년에 1000만 관중을 돌파를 했고요. 올해 이제 지금 시점으로 한 215경기 정도를 진행했는데 총 10개 구단이라 720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연간. 그걸로 이제 그 경기 수로 관중 수를 한번 환산을 해봤더니 올해도 1000만 돌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이건 무조건 넘을 거고. 이 1000만은 그 누적 관중 그해 티켓을 사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게 10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진짜 많이 보는구나. 진짜 많이 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팬이 많은 구단들이 요즘 좀 잘해요. 사실 LG도 원래 못하다가 최근에 좀 잘하고 갑자기 한화가 한화가. 좀 튀어 올라와가지고 좀 상위권이 좀 낯선. 특점이 발생했나 지금? 사실은 요 그래프 전체에서 코로나 때는 이례적인 거여서 사실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 완전 밑바닥이네 진짜.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조금씩 증가한 게 맞는데 이제 작년에 1000만, 올해 예상치는 거의 1200, 1300만 수준이에요. 사실 거의 모든 경기가 매진이라고 봐도 될 수준까지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훨씬 더 성장을 아주 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메이저리그가 7천만. 근데 한국이 1000만이 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는 구단도 훨씬 많고. 그죠, 맞아요. 미국은 30개 팀 정도. 인구수가 있으니까 사실 절대적인 비교는 안 될 것 같고 메이저리그는 1% 성장, 한국은 30% 성장. 네. 메이저리그 요즘 인기가 좀 수질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미국에서 미국은 그냥 이것도 보는 사람들은 계속 본다 이런 느낌인가? 보는 사람들만 보고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은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여성 관객이 절반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약간 막 스타들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잘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은 인구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야구 관중 수도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야구로 유명한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수 대 그 관중 수를 한번 비율을 구해봤는데 세 개 나라 다 한 21% 수준으로 이건 비슷하더라고요. 누가 맞춘 거니? 정말 우리나라의 야구 팬덤 밀도가 되게 높고 충성도가 높은 팬들이 되게 많구나를 한번 볼 수 있었고요. 뭐 당연히 이 관중은 가던 분이 또 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건 하긴 네,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지역 밀착형 문화 특성이 좀 짙은 것 같네요. 전 대전이라 이제 하나 이글스 팬인 것처럼 부산이면 롯데. 저는 뭐 야구 보지도 않는데 그냥 삼성이잖아요. 네. 왠지 이거 입어야 될 것 같아서 집에 그냥. 가면 보고 있어 그냥 고향 보고 계셔가지고 어쨌든 뭐 수도권에 위치한 두산, LG, 키움, SSG, KT 그리고 지방 거점에 하나, 삼성, 롯데, 기아, NC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 1000만 관중 수라고 했을 때 1위 하고 있는 구단이 어디라고 혹시 예상이 아, 되실까요? 제일 많이 올 관중 수- 수가 제일 관중 수 많은 저는 잘 아는 거니까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진짜 모르겠어요. LG? 전 아직 안 봤는데 이게 LG가 아니면 좀 짜증날 것 같은데. 당연히 LG 텐데. LG 두산 정도 아닐까요? 서울이니까 그래도. 맞습니다. 서울 인구 네. 수도권 그러니까 밀집 결국에는 때문에 사람 많은 데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서울도 이제 LG가 있고 두산이 있는 거여서 한창 뭐 싸우긴 싸우는데 그래도 LG가 제일 많지 않나요? 네, 놀랍게도 삼성이 1등입니다. 아, 그래요? 네. 확실하게 집계한 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KBO 공식입니다. 삼성 집객수가 제일 높았고요. 2위가 LG인 거예요? 네, 2위 LG, 3위 두산 순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LG, 두산, 쓱 이 세 구단은 수도권에 위치한 구단이어서 아무래도 그 관중수 모객하는데 동원하는데 더 용이한 편이 있기는 하죠. 저희 대전 가서 홈 경기를 보러 가기는 하지만 진짜 가세요? 네. 아 진짜? 고향 가는 김에 맞아요. 아 진짜 알겠습니다. 수도권의 위치도 있지만 구장의 크기 있잖아요.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거에서 이제 삼성이랑 잠실 야구장의 크기가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25,000명. 네, 그래서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야구 이제 10개 팀을 수도권의 관중수 증가랑 지방의 관중수 증가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지방 23년에 360만 정도에서 25년 그 아까 경기수 연한산 기준으로 한 600만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상식에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지방은 인구 소멸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야구 팬들이 지방의 홈 경기를 보러 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아 서울에서 원정 어쨌든 그걸 보러 가는 거구나. 네,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뒤에 뭐 말씀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한화 같은 경우에 올해 신구장을 개장을 했거든요. 개장했어요? 네, 원래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한화생명 볼파크로 새로 구장을 만들어서 열었는데 좌석 점유율이 99%가 나오거든요. 지금 뭐 20경기 연속 매진 이런 기록을 계속 타이틀을 경신하고 있어서 지방에서 지금 야구의 인기가 되게 높다. 그래서 왜 지방에서만 이렇게 높을까 했을 때 대전 사람 입장에서는 노잼 도시라 볼 게 야구밖에 없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 아끼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관중수는 뭐 기본적으로 성적이랑 많이 비례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방 소재 한화, 삼성, 롯데, 기아가 특히나 옛날에 잘 못하다가 최근에 잘한 팀들이어서 관중수가 이제 많이 쫓아가는 거죠. 네. 저 이 얘기도 봤는데 그 전에는 수도권 구단이 이제 성적이 높은 편이었어가지고 최근에 지방 구단들이 야구를 좀 잘해서 경기력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한화 이글스 그 좌석 점유율 99%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 구단의 좌석 점유율은 연도별로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평균으로 구해봤을 때 23년 53% 야구장의 절반 정도를 채우면서 야구를 했었다가 이제 최근에는 거의 80%, 70-80% 수준으로 외야를 빼고 생각하면 내야 주요 자리들은 다 찬다. 그러니까 내야는 다 찬다는 거고요. 제가 야구장 한창 갔을 때는 저는 외야에서 보는 거 좋아했거든요. 외야에 그냥 자리 한 3개, 4개 이렇게 의자 앉아가지고 아 TV에 나오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이러고 이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저 뒤에서 보는 거 좋은데 요즘은 외야도 이제 꽉 차 있으니까 이 정도 점유율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중원부원이긴 한데 한화 이글스 이제 아까 99% 설명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볼파크 새로 만들었을 때 원래 최초는 27,000석 최대 규모의 야구구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외국 이제 메이저리그처럼 막 인피니티 풀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어? 네, 구장에 인피니티 실제 풀 돌아가요? 이제 여름부터 여름부터? 6월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왕 만들 거면 이런 거 이제 뭐 메이저리그 참고해서 야 그거 뭐 돈 좀 더 쓰자 해서 이제 넣겠지.
그래서 약간 크기가 조금 작아서 이런 좌석 점유율이 더 높게 나온 이유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입장 수입 뭐 결국에는 Q랑 P랑 이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업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럼 Q는 늘었어. 그러면 객단가도 올라간 거예요? 보통 얼마 정도예요? 한번 보러 가면? 한 25,000원. 그게 비싼 좌석이 아닌 거죠? 그냥 평균적으로? 네, 약간 높은 층 자리 뭐. 아 진짜 그렇게 비싸요? 네, 막 그 테이블 좌석은 한 5만 원 이렇게 할 걸요.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 얼마대였어? 너 또 마지막 3,000원 생각했냐? 아니 나 그래도 옛날엔 야 무료 아니었나? 무료 있지 않았나? 아니, 그런 거 없었나? 뭔 무료 같은 소리야. 아 이거 7회 지나면 무료 아니었어? 그것도 옛날 진짜 90년대 LG 트윈스 시절이고. 그런 거 있지 않았나? 7회 지나면은 옛날에 그냥 있었어. 들어갈 수 있었어. 옛날에 있었어. 있었어. 잠실구장에 구장. 7회 이유는 공짜여서. 공짜였어. 자리 남으면 들어가는 거. 이게 관중수가 뒤로 갈수록 관중이 막 외야를 찾아막 이랬어. 아니 뭐 좋지 뭐 어차피 뭐 놀리는 이. 그냥 KBO 전체 입장 수입 10개 구단의 입장 수입이 그러니까 매출인 거죠. 2023년도에 1230억 정도였고요. 이게 2024년도에 1600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관중수 아까 나눠 보면 객단가는 오히려 15,000원에서 14,000원으로 살짝 낮아지긴 했는데 이게 뭐 객단가가 의미 있게 낮아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외야가 싸고 내야가 비싸고 내야 중에서도 뭐 테이블석이 비싸고 이렇게 좋은 자리로 갈수록 비싼데 그러니까 좋은 자리는 원래 옛날부터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관중이 50%밖에 안 돼도 테이블석은 그때도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그 객단가는 그대로인데 옛날에 안 팔리던 외야석까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싼 외야석이 많이 팔리니까 외야가 물타기 한 거구나. 맞아요. 외야석이 이제 가격이랑 평단가의 물타기가 되는 것 같긴 해. 그래서 수치로 보면 어쨌든 요 정도 수준이다. 한 1,600억 정도의 매출이 24년도에 나왔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해서 1,600억인 거잖아. 10개 다 해서. 10개 구단 다 합친 순수 입장권 매출. 큰 거 같지도 않고 생각보다. 근데 이게 프로야구라는 게 입장권 매출은 이제 일부인 거고 사실 구단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요소는 이런 유니폼부터 해서 광고지 광고. 광고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그건 이따가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다 해서 입장권 매출은 1,600억 정도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단가가 어디가 높은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객단가를 각 구단별로 이제 한번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NC랑 키움의 객단가가 다른 구단에 비해서 높은 편이더라고요. NC가 되게 다른 구단에 비해서 24년에 객단가 평균이 18,500원 정도 수준인데 평균에 비해서 한 3,4,000원 정도 높더라고요. NC가 유난히 높네요. 네, 그래서 왜지? 하고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 옛날에 그 경제 경영학에서 P랑 Q 수요 곡선이 이제 한 점에서 보통 만난다. 뭐 이래서 가격이 물어봐야 될 형성 것 같아. 금융경제 학과 출신 물어봐. 맞아 이거? 기억나요?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있었던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NC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차별화 정책을 해서 뭐 다른 구단들도 내야의 테이블석이나 외야 자리는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지만 그 NC는 그냥 각 경기마다 약간 인기 선수가 나온다. 라고 하면 테이블석 같은 스카이박스 가격이 보통 한 45,000원에서 70만 원까지로 기차를 하는 건가?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안표를 공식화해서 파는 거네. 안표라고 보면 좀 이상하고 안표는 예를 들어 미리 선점해서 막 개인적으로 불법으로 파는 건데 미국 그냥 NBA 같은 경우도 이게 똑같은 평일 경기고 똑같은 주말 경기여도 골든스테이트랑 LA 레이커스랑 붙는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해도 이 표 가격이 더 비싸요. 상대가 누구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선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가격 정책이 달라지는 걸 결국은 가격이 복잡해진다는 거를 좋게 표현하면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효과가 있는 거네요. 어쨌든 객단가가 이렇게 딴 구단에 비해 객단가 기준으로 이렇게 3,000원에서 5,000원까지 높은 거면 경영학적 입장에서는 경영을 잘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뭐 기사 보니까 야구 팬들이 원성을 사기도 하네요. 원성은 사겠지. 원성은 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장은 타고 있으니까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NC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NC만 하는 것 이것도 같은데. 특이하네. NC만 하고 있어서 원성을 샀나 보다. 다 하면 되는데. 이게 KBO 뭐 프로야구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돈을 좀 더 벌려고 한다면 다른 구단들도 이런 정책을 아 너무 돈만 벌려고 한다. 이미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뭐 이게 사실 비합리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뭐 비행기가 이렇게 이제 세팅되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도 시간 따라 다 다르고 완전 다르잖아요. 좌석 따라도 다르고 막 이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KBO의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다 주식회사인 거죠? 네. 그리고 감사보고서가 다 공시가 됩니다. 다 공시돼요.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뭐 이제 손익부터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매출일 것 같아요. 이거부터 한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개 구단의 매출 합계를 먼저 보면 이게 매출 합계를 굳이 따지자면 KBO의 시장 규모 정도로 볼 수 그렇겠지. 있을 것 같은데 2020년에 4,460억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2024년도에 6,825억 거의 7,000억까지 성장을 했으니까 연평균 10% 이상씩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올해도 뭐 당연히 성장이 불보듯 뻔할 것 같고
같고 다른 구단의 뭔가 사업이 구단마다 조금씩 전개하는 게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 매출의 90% 이상이 이 야구 구단 매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구단별로도 이제 매출을 한번 봤을 때 가장 높은 매출의 구단부터 낮은 매출의 구단으로 이제 순서대로 나래비를 해본 건데요. 비교해 봤을 때 삼성이 이제 840억 정도로 1등이고 진짜 대구가 소비의 도시야. 이거 나오니까 할 말이 없네. 아까 그 관중수 1위도 근데 여기에는 뭐 다른 사업이 약간 섞여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삼성이 1등이고 이제 반면 네이밍 스폰서로 받고 있다는 서울 히어로즈, 키움 히어로즈는 450억 원 수준을 24년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입장 수입 표 보면 삼성이 170억, 키움이 130억,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40억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전체 매출로 보면 400억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지? 야구 구단의 그 매출 성격을 한번 쪼개서 살펴보면요. 입장권 수입, 그리고 구장에서 운영되는 뭐 매점 같은 운영 수입, 그리고 이런 굿즈 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B2B 매출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광고, 그리고 요번에 그 티빙에 원래 그 KBS 3사의 중계권을 이제 판매를 했었다가 작년인가부터 이제 티빙에서 그 중계권을 사가서 이제 매출을 더 2배 정도 성장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중계권 수입해서 이제 B2B 매출과 B2C 매출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각 구단이 받는 그 방금 말씀드린 중계권 수입이 이제 전체에서 KBO에서 받아서 구단별로 뿌려줄 텐데 23년에 76억 원이었다가 24년에 99억 원으로 23억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 구단의 매출이 다 늘고 있는 추세였다라고 살펴볼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6가지 매출 구성에서 각각의 비중을 한번 구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광고 매출이었어요. 한 40-50% 정도로 모든 구단이 이런 거 붙여주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광고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광고 매출이 생각해 보시면 야구 구단은 그 자생하는 구단 말고 모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화 이글스, 뭐 LG 트윈스, 삼성 라이온즈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모회사가 이 야구 구단에 얼만큼을 지원을 해주는가. 사실 야구단은 자생해서 운영을 못 해요. 다 광고 매출이 이제 뭐 선수들 연봉부터 이런 비용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티켓 팔아서 굿즈 팔아서는 운영이 다 절대 안 되고 결국은 모회사의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모회사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고 근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원금 형식으로 주는 건 아니고 광고 매출을 광고리라는 지원금 형식으로 이제 맞아요. 해주는 광고라는 형식. 근데 뭐 실제로 광고를 하긴 하죠. 뭐 구장에 가도 LG 광고, LG 전자 광고 너무 많고 이렇게 유니폼에 붙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광고를 모회사로부터 받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마 모든 구단이 다 마찬가지일 거고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고 하나는 요거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원래 있어요. 이제 지금 다 대기업 재벌 그룹인데 예전에 NC 다이노스 창단하기 전에 그때 NC 소프트는 게임 회사 뭐 돈을 잘 버는 게임 회사긴 했지만 역사와 전통이 긴 무슨 대기업 재벌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KBO에서 NC 그 김택진 씨한테 너네 대기업 그룹사도 아니고 야구단을 운영할 수 있냐? 야구단은 모회사의 전폭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허들이었어요. 이 구단을 승인해주냐 마느냐 했었을 때 이제 김택진 그분이 내 개인 자산으로도 몇십 년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택진이 형. 왜냐면 야구에 완전 진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구단을 만든 거고 또 뭐 우승까지 해서 엄청 감격스러운 장면도 있었고 어쨌든 모회사의 광고비가 사실은 지원금이고 그게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 구단별로 특수관계자 매출을 한번 다 취합을 해봤을 때 23년에 2,300억 정도에서 2024년에 2,200억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줄었네요, 오히려. 이제 모회사 의존 안 해도 벌 수 있는 돈이 많아졌다는 거고. 네. 그 반대로 말하면 이제 자체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 기아 타이거즈 경우는 24년에 110억 정도 수준으로 모회사 의존도가 한 1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네. 마케팅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단 운영을 잘 했지 않았나. 그래서 어쨌든 KBO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관중도 많아지고 미디어 노출이 많아지는 거죠. 오죽하면은 우리 같은 애들도 지금 이걸 입고 찍고 있겠어.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이런 구단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효과 하는 건 뭐 모두가 다 아실 것 같고 어쨌든 모기업의 이런 광고비도 단순 광고비 느낌은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NC라는 기업도 처음 창단하기 전에는 정말 그냥 게임 회사였다면 지금의 NC의 이미지는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야구단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좀 효과이지 않을까. 그냥 뭐 무양의 투자인 거죠. 네, 브랜딩 물론 같은 거지. 물론 이제 택진이 형의 뭐. 자아 실현도 컸던 것 같긴 한데. 아시안이 반. 그래서 그 키움 경우에도 키움이 원래 이제 약간 금융계에서는 후발이었잖아요. 주식 어플로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후발이었는데 그래서 키움도 네이밍 스폰서를 하면서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 되게 많이 알려져서 주식 업계에서도 제가 그 어플에선 1위 사용자로 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키움은 옛날부터 이겼어 개미들한테. 옛날부터 영웅문으로 이미 개미는 다 키움이었어.